도형의 이동이 그러면 뭐냐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이제 도형 위에 있는 점들이 싸그리 다 뭐냐, 싸그리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거니까, 자 결국에는 도형 위에 임의의 점들, 결국 이거예요. 임의의 점들을 어디다가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키고 그 이동을 시켰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관계식을 찾는 게 결국 뭐가 된다? 도형의 이동이에요. 여기서 식의 측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점의 이동들 이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 평행 이동부터 일단 먼저 봅시다. 평행 이동부터 먼저 볼게요. 자, x, y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x, y를 자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내가 p만큼 옮길 거고 y축으로 얼마만큼, q만큼 옮길 거예요. 그럼 x축으로 y축으로 각각 p만큼 q만큼 옮겼을 때 그 점은 x 플러스 p가 되고 y 플러스 q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런 거야.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는 그냥 뭐에? 점의 이동입니다. 자, 근데 점들이 모여서 식을 이룰 거고 그 식의 이동, 즉 그 식을 우리가 도형이라고 불러요. 점 또한 도형인데 이건 하나의 관계식 측면입니다. 관계식이야. 자, 관계식 측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도형 위에 있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y는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형 위에 내가 임의의 점 아무거나를 a, b로 가지고 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a, b는 뭐다? 여 위에 있는 점이니까 중요한 관계식을 하나 쓸 수가 있어요. 대입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강력한 식이 될 거야. 자, a, b가 여기 위에 있는 식이니까 대입할 수 있겠죠, 맞죠? 됐어요? 근데 얘를 임의의 점을 내가 옮길 거예요. x축을 얼마만큼? p만큼. y축을 얼마만큼? q만큼.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q만큼, 이만큼을 p만큼 옮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지점이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x축으로 얼마만큼 옮겨졌니? p만큼 옮겨졌죠. 그러니까 그냥 반영하면 되잖아. 맞죠? q가 만약 음수였다면 음수만큼 반영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영 해가지고 a 더하기 p, 뭐가 된다? b 더하기 q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얘가 뭐가 된다? x라고 두고 얘를 뭐라고 두고 y라고 두고 난 다음에 x와 y의 관계식을 찾는 게 뭐다? 수식을 찾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 뭐가 되는데 a 자리에 누가 대입된다? x-p라는 수식이 대입되는 거예요. 자, b 자리에 누가 대입되느냐? b 자리에 y-q가 대입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형이 있다. 도형이 f의 x는 y라는 이러한 타입으로 적힐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음함수 형태, 그러니까 방정식 형태 xy 이퀄 제로 형태로도 적힐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이동했었을 때는 우리가 뭐다? 대입이다. 기억나시죠? 도형은 대입이다. x 대신에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 이동했었을 때 이렇게 평행 이동하게 되면 뭐다? 대입이라고. x 대신에 x-p를 대입하시고요. y 대신에 y-p를 q를 대입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요게 된다라는 얘기 하나. 잘했죠? 끝이에요. 됐어요? 자, 봐.
수식이 어떻게 나온다고? 수식이 증명까지 해줬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증명까지 해줬어요. fxa 자리에 x 빼기 p가 돼 있대고 y 자리에 y 빼기 q가 돼 있대어서 사뭇 얘랑 다른 느낌처럼 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약간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끝.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일단 평행 이동이야. 자, 평행 이동은 뭐를 제시한다? 일단 기울기를 제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x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fx가 있고, 자, y는 f의 x 빼기 3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각각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했지. 그러니까 뭐야? 상대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었던 거 딱 옮기면 3만큼 옮기니까 3이죠. 맞죠? 그래서 평행 이동은 뭘 제시한다? 길이를 제시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측면 어떻게 생각해 줄 수도 있느냐 하면 자, y는 f에 x가 있을 거고 y는 f에 x-3이 있고 더하기 4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진 녀석이 다시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 똑같은 모양이 그려졌다고 칩시다. 여기 있는 요 지점을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평행 이동하면 여기에서 뭐를 가르쳐준다? 3만큼, 4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점의 상대적인 위치가 같은 거 탁탁 옮기면 포개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종합적으로 뭘 할 수가 있는데 3, 4를 보면 x축, y축 동시에 옮겨진 걸 보면 길이만 보는 게 아니라 뭐도 본다? 기울기도 같이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울기까지도 같이 본다. 그것도 하나의 힌트로 제시된 거야. 그래서 기울기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점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도형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마지막으로 그 평행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 길이, and 기울기. 끝입니다.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으니까 요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대칭입니다. 대칭입니다. 자, 평행 이동에 대한 내용 다 했어요. 자, 대칭입니다. 자, 대칭은 크게 두 가지. 일반적인 타입이 있고 뭐 특수한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두 가지로 좀 나눕시다. 점대칭이 있고요. 선대칭이 있어요. 점대칭이 있고요. 선대칭이 있습니다. 점대칭은 180도 회전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180도 회전하기 때문에 어떤 점을 기점으로 180도 회전하는 거야. 자, 얘가 대칭의 중심이라고 합시다. 자, 대칭의 중심이라고 합시다. 여기 P라고 두고 P'이라고 두면 180도 회전하기 때문에 이 길이랑 한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점과 이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서 180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울 때 그렇게 배우잖아. 180도 회전하면 어디로 가겠니? 저 점으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대칭은 딴 거 없어요. 결국 대칭의 중심이 가장 드러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얘는 중점이 원리가 됩니다. 중점이 하나의 원리가 됩니다. 선대칭은 그럼 뭐가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자,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대칭축이 있어요. 자, 대칭축이 있으니까 대칭축 같은 경우는 자, 여기 P가 있을 거고 얘가 P'입니다. 자, 뭐가 된다? 대칭축이 결국에는 P와 P'의 뭐다? 수직 뭐예요? 이등분선이죠. 오케이?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자,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키워드 두 가지를 중점과 직교한다. 그 두 가지가 관계입니다. 오케이? 두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중점과 직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과 직교니까 여기는 관계가 두 개, 저기는 관계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아, 저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기본 대칭 이동들 살펴봅시다. 기본 대칭 이동이 그러면 뭐냐?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y 꼴 x 대칭, y 꼴 마이너스 x 대칭 5개 있지. 됐죠? 5개입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이 있을 거고 뭔지 다 알 거잖아. 원점 대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축 대칭이 있을 거고 y축 대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있니? y 꼴 x 대칭 y 꼴 x축 그냥 갈게 y 꼴 마이너스 x 대칭까지 해서 토탈 5가지 대칭이 있을 텐데 자 요것만 기억합시다. 원점 대칭 6개구나. 하나 둘셋 5개구나. 왔다 갔다 해. 자 이렇게 5가지가 될 텐데 자 점의 이동인지 아니면 도형의 이동인지 다시 뭐를 잘 보셔야 되느냐면 점의 이동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점의 이동인지 아니면 도형의 이동인지 도형이다라는 얘기는 도형은 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있느냐면 등호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로 보시면 됩니다. 등호 여부로 등호가 들어갔다 얘는 식입니다. 헷갈릴 때도 있으니까 등호가 들어가지 않았다 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도형과 식에서는 뭐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얘는 대입입니다. 대입으로 이동시키고요. 얘는 그냥 우리가 반영하듯이 그대로 움직이니까 그냥 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A, B가 있어요. 자, A, B가 있다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봅시다. 자, A, B 말고 X, Y가 있습니다. 자, 여기 X, Y가 있어요. X, Y가 있을 건데 얘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X 끝 Y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얘를 뭐 해줄 거냐면 얘를 Y 꼴 X 대칭시킬 겁니다. Y 꼴 X 대칭시키면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Y 빼기 3, X 플러스 2가 되겠죠. 됐어요? 됐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적는 이유가 다 있어. 여기서 내가 봤을 때 한 절반은 다 틀려요. 절반은 틀립니다. 왜? 경험상으로 절반은 틀린다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 이동했다고 쳐.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얼마가 되죠? y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y축으로 2만큼 평이 이동하면 얼마가 돼요? x 플러스 4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마무리 딱 지어봅시다. 자, 뭐라고 할까요? 원점 대칭하고 해봅시다.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y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가 됐지? 자, 진짜 칠판 길게 썼어. 됐지? 저렇게 다 됐죠? 자, 이번에 봅시다. 이번에 식이 움직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적어요. xy에 관한 관계식입니다. 자, 첫 번째 위와 동일하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f에 어떻게 되죠? f에 x축으로 이만큼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x-2가 대입됩니다.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대입된다. 되뇌이세요. 뭐 대입입니다. 이거 이꼴 제로입니다. 그 다음 단계 y 이꼴 x 대칭이다. x 자리에 y를 대입한다. y 자리에 x를 대입한다. 이거 뒤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냥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뒤바꾸면 안 됩니다. 자, y 이꼴 x 대칭이기 때문에 f에 y 빼기 2가 되는 거고 x 자리 여기 y 자리에 x를 대입해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이해되세요? 자, 한 번 더 가봅시다. 자,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그러면 f에 자 보세요.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뭐라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 이동하죠.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대입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야 돼요? 우선 얘부터 봐야 되겠죠. 이건 뭐로 되겠어요? x 플러스 4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x 플러스 4가 된다고.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쪽을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x 플러스 4고, 알면 이게 너무 얼마나 시시한지 몰라. 근데 모르잖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인데. 자, 그 다음 봅시다.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뭘 대입한다? y 빼기 2를 대입하니까 y 빼기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죠. 그렇죠. 다 됐어요. 다 됐네. 다 따라왔네. 그 다음 원점 대칭입니다. 최종적으로 원점 대칭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읍시다.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합니다. 됐죠? 이게 도형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점은 그대로 반영하시면 되고요. 대입입니다. 뭐다? 뭔가 특정한 식 대신에 대입을 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기본 대칭 이동까지 하는데 학교에서 내신이나 이런 데 나오면 이거 묻습니다. 이 물으면 대부분 다 틀려. 근데 이거 왜 니들한테 강조하느냐 하면 예전에 경신고 니네들 선배들 중에 한 명이 시험 전날 물어봤어. 이거 왜 이렇게 됐냐고, 이거 맞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은 진짜 많이 헷갈리는구나.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원칙은 대입이고 그대로고. 잘했죠? 잘했어요. 그래서 자, 왜 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됐죠? 복습 한번 해봐봐. 자, 다시 한번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냥 그대로 2 더하고 마이너스 3 했어. 그 다음에 y 꼴 x 대칭이니까 뒤집었죠. 그리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x 좌표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되고, 자, y축으로 2만큼이니까 y 좌표에다가 2를 더해주면 돼요. 원점 대칭이니까 x 좌표, y 좌표의 부호를 다 바꿔주면 되겠죠. 전혀 틀린 거 없습니다. 집에서 복습할 때 이걸로 복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봅시다.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뭐다? 평행 이동은 대신에 대입이다. x 빼기 2를 대입해야 되고 y 플러스 3을 대입합니다. 틀린 거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y 꼴 x 대칭이면 x 대신에 y를, 그 다음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여기도 틀린 거 한 개도 없어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y축으로 2만큼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단계 원점 대칭하면 되는 거니까 각각 다 바꿔서 정리했어요. 오케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기본 대칭 했으니까 일반적인 점을 이용해서 일반 점 대칭 봅시다. 자, P를 Q에 대하여 대칭시킨 점을 P'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P를 내가 뭐라고? A, B라고 둘게요. Q를 내가 뭐라고 둘 거냐면 P, Q라고 둡시다. 그러면 점이 있을 거면 여기가 P, Q로 있는 얘가 Q가 대칭의 중심입니다. 얘가 대칭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어디? 뭐 아래쪽이나 위쪽에 있겠죠. 아래쪽이나 위쪽에 있을 거란 말이야. P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A, B가 됩니다. 자, 얘를 점대칭 시킨다는 얘기는 얘를 180도로 뿅 하고 돌리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 지점 P'이라고 두는 거고, 얘는 뭐가 돼요? 합하면 얼마 나와야 돼? 2P. 됐죠? 합하면 얼마 나와야 돼? Y좌표는 2Q. 됐어요? 그래서 자, 합하면 2P 나와야 되니까 2P 빼기 A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P, 2Q 빼기 B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끝. 오케이? 됐죠? 관계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쓰시면 돼. 어떻게 쓰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됩니다? 선대칭이 있어요. 자, 선대칭이 있는데 P를
L에 대한 대칭인 점 P'이라고 둔다면 대칭축이 여기 이렇게 L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P가 이렇게 있을 텐데 P가 이렇게 있습니다. P가 있을 거고 P라는 지점을 내가 A, B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대칭을 시키는 거죠. 대칭을 이렇게 시킵니다. 대칭을 이렇게 시키면 여기 있는 이 지점을 Q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여기 접으면 포개지겠죠. 접으면 포개지니까 일단은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요. 문제 풀 때 보여줄 테니까 P, Q의 뭐다? 수직 이등분선이 L이다. 끝. 오케이? 됐죠? 됐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뭘 해주면 된다? P와 Q의 중점이 L 위에 있고 그 다음에 PQ라는 녀석과 L이라는 녀석이 뭐다? 서로 직교하다. 뭐 저 정도까지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약간의 팁들이 있습니다. 자, 원은 뭐만 옮겨요? 원은 중심만 옮깁니다. 직선이에요. 얘들아, 직선은 몇 개 점 옮기면 되겠어? 2점만 옮기면 되겠지. 오케이? 직선은 2점만 옮기면 됩니다. 직선은 어떻게 가느냐라는 하면 얘는 최소한 2점이 있어야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2점을 옮기면 됩니다. 자, 호물선이 있어요. 이거 해봤자 이 세 가지가 다잖아. 호물선은 뭐만 옮기겠어요? 그렇죠. 꼭지점을 옮기게 되겠죠. 뭐야?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다른 데 현혹되지 말고 중심이나 호물선은 꼭지점 위주로 생각하시고 특히 내가 직선에 이동된 직선을 알고 싶다. 그럼 2점을 이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선대칭 시킬 때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렇게 쓰고 자,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얘로 선대칭 시킬 때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가볼게. 이제 다시는 안 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1이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뭐 해준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라는 거야.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 점 P가 있어요. 1,5쯤 됐다고 치죠. 1,5쯤 됐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이 1번입니다. 방법 1입니다. 방법 1입니다. 방법 1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뭐라고 둔다? 1,5가 있을 테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대략적인 보조적인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놔봅시다. 얘를 A, B라고 두면 되겠네. 맞죠? A, B라고 둔다. 오케이? 점 두기. 맞죠? 첫 번째. 중점이 어디? 두 번째. 중점부터 찾죠. 중점 찾읍시다. 중점 A 더하기 1을 누구로 나눠준다? 2로 나눠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B 더하기 5를 누구로 나눠준다? 2로 나눠주는 거 둘. 오케이? 됐어? 얘를 어디다 대입한다? 여기다가 대입한다. 오케이? 두 번째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하면 얼마가 되느냐? 2분의 B 더하기 5는 2분의 A 더하기 1 더하기 2랑 같다. 오케이? 쭉쭉 날리고 계산해주면 B는 A 여기가 5가 될 거니까 B는 A네. 오케이? B랑 A랑 같네요. 다 됐어요? B랑 A랑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뭘 사용하면 된다? 직교라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직교라는 걸 사용합시다. 자, 그러면 A에서 누구를 뺀다? B를 뺏는 거나 그 다음에 어차피 B 똑같을 거니까 A에서 5를 뺏는 게 그 기울기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오케이? 마이너스 1 나올 거니까 따라서 그 점이 얼마가 되느냐? 저쪽으로 보내주면 A 빼기 5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네. 넘겨주고 넘겨주면 A가 얼마 나온다? 3이 됩니다. 됐죠? A가 3이니까 구했어요. 직교한다랑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답으로 도달했는데 3,3이 나온다. 이렇게 안 푼다는 얘기야. 앞으로 이렇게 안 풉니다. 자, 기울기가 지금 특별하게 얼마니? 1이네. 방법입니다. 자, y 꼴 x로 바꿔줍니다. 얘를 y 꼴 x로 바꿔줍니다. 자, 하는 거 봐요. y 꼴 x로 바꿔줍니다. y축을 얼마만큼 옮겨야 되는데? 마이너스 2만큼 옮겨야 되겠지. 그럼 얘 마이너스 2만큼 옮기지. 그럼 얼마가 되죠? 1,5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계속했다. 얼마다? 1,3이다. 맞죠? 말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뭐 한다? y 꼴 x 대칭시킨다. y 꼴 x 대칭시키면 얼마가 되죠? 3,1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3,1 대칭시키고 다시 원래대로 옮겨줍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y축을 얼마만큼? 2만큼 옮기면 3,3이 되겠죠. 이거 쓸래? 이거 쓸래는 이거는 뭐 맞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게 훨씬 더 빨라요. 오케이? 훨씬 더 정확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y 꼴 x나 y 꼴 마이너스 1이 아닌 직선은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는 무조건 이렇게 사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 오케이? 됐지? 원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가지고 먼저 내리고 오케이?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끝입니다. 문제 안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디 보시느냐? 자, 도형의 이동 파트들 중에 뭐 이동들 쭉 있을 텐데 자, 83번 봅시다. 83번. 83번 봅시다. 자, 83번에 두 양수 A, B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 보이시죠? 자, x-1의 제곱과 y의 제곱은 r의 제곱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C'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고, 자, C라는 녀석은 중심이 있을 거예요. 중심이 누가 되느냐? 1,0입니다. 근데 얘를 얼마만큼? x축으로 a만큼 1 플러스 a가 되겠죠. y축으로 얼마만큼? b만큼. 그래서 b가 되겠죠. 이렇게 중심과 중심을 일단 이동시켰고 이 녀석의 반지름 자체는 r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죠. 어차피 관계식 적을 필요가 없잖아.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C'은 C의 중심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이동을 시켰어. 이동을 1, 그러면 대략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해야죠. 1,0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겼어.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되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게 반지름이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지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반지름이라는 얘기고, 자, 이제 여기에서 뭔가를 찾아내면 되는데, 자, 밑에 있는 제시된 조금 봅시다. 둘 다 어디 접한다? 직선에 접하죠. 점집거 사용하면 반지름 길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잘 들어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요. 또 원이 이렇게 있어요. 대략적인 원이 이렇게 있겠지. 똑같은 사이즈의 원이 있겠지. 직선에 둘 다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 점의 상대점 위치가 이 점이랑 동일한 얘기지. 맞죠? 오케이? 내리면 되잖아. 맞죠? 그 다음 다시 접하고 접하는 건데 다시 보면 원의 중심이 있는데 얘 또한 여기 직각이고 얘 또한 여기 직각이 될 거니까 여기도 기울기가 여전히 동일하게 가겠네요. 아, 이거랑 이게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거야. 오케이? 다 됐나요? 거기 보시면 가보자고. 4x 빼기 3y 더하기 21 이꼴 0가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1,0이다라는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뭐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5분의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25가 나오니까 얼마 나와? 5가 되죠. 오케이? 그럼 얘가 5 나오네. 5 나오죠. 근데 봐.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 결국 x축, y축 동시에 움직이면 얘는 기울기를 제시한다고. 쓱쓱 하면 근데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다시 접해야 되니까 이 기울기랑 동일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쭉쭉 가서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 이 원 테두리들 같은 경우에 그 점들 자체도 여기서부터 요 기울기와 동일하게 가야지만 반지름이 그대로 유지될 거 아니에요. 편성과 편성 사이에 거리가 동일할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5가 될 거고 기울기 얼마가 된다고? 기울기가 3분의 4입니다. 3대 4대 5잖아요. 그럼 이거 4겠네. 이거 얼마가 된다? 4겠네. 오케이? 됐지? 됐어요?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3대 4 해서 정리하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것도 좀 정리해 봅시다. 좀 쉬었다 갑시다.